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공통수학 1에 같이 공부하게 될 조진성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지방 거점 공입대 수학교육과 학생입니다. 제가 아직 강사를 한다던가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공통수학 1은 사실, 수능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수학 1을 좀 적합한 강의를 좀 찍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좀 찍게 되었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인트로가 없이 진행을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영강으로 용어 정리와 이제 단원의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 기호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좀 웬만하면 많이 쓰는 기호 자체를 좀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고자 싶어서 제가 첫 번째를 의사소통을 위한 간단한 용어 정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제가 라지 R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덧대서 한 번 더 쓴다는 말은 이거를 실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공수 2의 집합과 명제를 다루죠, 저희는. 그러면 집합과 명제를 다루지 않은 데에서 집합과 원소를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원소는 그 집합 내에 구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적은 이 R이라는 이 기호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수들을 모아놓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루트 2, 파이 그리고 E 이런 숫자들을 저희는 이제 뭐로 생각을 하겠냐면 실수 집합의 하나의 원소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쓸 기호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걸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거는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Q라는 걸 이제 표현할 텐데 제가 Q를 이렇게 쓰면 유리수 집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Z를 제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정수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n에 덧대서 한 번만 더 쓰면 저는 이걸 자연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수와 정수와 유리수, 실수 등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무리수를 어떻게 표현하겠냐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2라는 것은 저희가 자연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저희가 in이라고 읽을 텐데 아니면 한국어로는 속한다 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라는 이 집합 내에서는 저희가 2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1.5라는 건 자연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슬래시를 꺼서 저희가 등호도 같다랑 다르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속하지 않는다라는 기호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집합이라는 걸 일단 대충 정리를 했고요. 수업 중에 제가 조금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논리 기호랑 조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논리 기호보다는 약간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기호들을 중점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간단한 거 PF. 제가 PF라고 적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SOL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 이거는 풀이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2개 정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PROP라고 쓸 텐데 이거는 명제인데요. 이것도 집합과 명제를 안 들어도 그냥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뭔 얘기냐면 저희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인 문장. 사실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명제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참인 문장을 PROP라고 표현을 할 거다. 그리고 제가 THM이라고 쓸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기호를 가끔씩 씁니다. 이 기호는 모순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진행하다가 잘못됨을 인지했을 때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쓸 수도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호는 사실 공통수학 2에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문장을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리 기호는 다음과 같이 6개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15랑 2022의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과목을 무조건 한 학기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수학이라는 그 과목을 1학년 때 저희가 1학년 때 한 과목을 배웠는데요. 이제 2학년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 처음에는 한 과목을 2개의 과목으로 이렇게 찢어서 저희는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일단은 좀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옛날에는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생기부의 세특을 생각하시면 생기부 세특이 원래는 500자 이렇게 쓸 텐데 저희가 이쪽으로 오는 순간 500자가 곱하기 2배가 돼서 1000자를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단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거기 내에서 저희는 생활기록부까지 같이 챙겨야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유의미하게 생각을 해볼 게 어떤 것이냐면 행렬이란 단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만 행렬이란 단어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지만 너무나도 단순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거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원을 조금 스플릿해서 보려고 해요. 뭔 얘기냐면 저희가 크게 보면 총 또 4단원이 있는데요. 4단원 내에서도 소단원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볼 텐데 제가 공통수학 2는 촬영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통수학 1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인데 다항식의 연산은 그 2015와요 2022는 절대적으로 바뀐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단원적인 성질을 조금 보면요. 다항식 연산에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요.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나머지 정리는요. 나누기에 약간 특이한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특이하게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그거를 인수정리라는 것도 또 가져와서 또 새롭게 또 다른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란 단어는 우리가 저희 중3 때 봤던 단어랑 똑같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인수분해는 3차식, 4차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 다음과 같은 정리를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되게 1단원에서 조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항등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좀 마스터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이후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일단 3-2단 그 세 번째 섹션에서 두 번째를 조금 보면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가장 큰 단원입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바뀐 점이 없어요. 바뀐 점이 없고요. 그냥 각각을 좀 볼 텐데, 2단원에서 되게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는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희는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집니다.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 내에서 조금 몇 가지의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건 일단은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사실 저희는 중3 때 좀 배웠던 거를 중3 때 배웠던 걸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판별식이라는 게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는 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해가 없다라는 거를 또 다른 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수체계인 복소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수의 확장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자연수에서 유리수의 확장을 봤고요. 자연수보다는 정수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에서 유리수의 확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1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2x는 4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x는 2라는 게 저희는 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2x는 3이라고 했을 때 그 x를 2분의 3이라고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지만, 옛날에 그 정수에서 유리수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의 일반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는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수에서 복소수를 컴플렉스 넘버라고 C를 사용할 텐데, 여기서의 확장을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2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수학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2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저희는 일단 수업적인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2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소수의 확장이 필요했다 라고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2차 방정식은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단원에서 몇 가지의 공식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것만 조금 따로 볼 예정이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도 사실 여기가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일부러 스플릿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지만 사실 단원명은 저는 이거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원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3차,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인데요. 부정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진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시험 대비 특강으로 따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은요, 저희가 1차 부등식을 했으니 이제는 2차 부등식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변한 게 없고요. 우리가 중학교랑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 같은 기호가 도입이 되는 게 가장 큰 점입니다. 그래서 뭐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학교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잘 따라올 텐데 사실 좀 저희는 맞춰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행렬 단어인데요. 행렬은 신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진 과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행렬은 뭐 중요하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고급 대수와 같은 과학 및 영재 고등학교에서는 그 고급 대수 뭐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나올 예정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잘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의의 플로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1, 2단원은 크게 보면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저희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부등식 그리고 방정식 최대체소는 함수의 흐름 내에서 파생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3단원은 저희는 순열과 조합이란 단원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순열과 조합은 다른 게 아니었고 저희는 조합을 통해서 순열을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게 쟁점입니다. 4단원은 저희가 행렬이란 단원을 조금 배울 텐데 사실 행렬은 뭐 유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브랜치들은 많거든요. 대학교를 가시더라도 사실 그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선형대수의 거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래프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코딩 이론에서도 주되게 사용되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른 길을 가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수업을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뭔 얘기냐면 수학을 왜 못할까를 일단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을 달달이 외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특히 중학교는요. 그리고 중학교 도형은 더 도움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마주할 2026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겁니다. 뭔 얘기냐면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토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인데 일단은 의사소통은 유튜브 댓글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제가 확인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랑 교과서 해석을 조금 겸비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교육과정 문서를 참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랑 교과서는 뭐 저작권적인 이유로 제가 뭐 따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과서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써져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진행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적 변환을 고려한 수업입니다. 뭔 얘기냐면 조금 이러면 수학 교육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좀 설명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수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관적 수학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객관적 수학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개인의 머리에 남아있는 수학이고요. 요거는 그냥 수학적 지식으로 남아있는 수학일 겁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 수학은 되게 엄밀합니다. 그리고 어렵죠. 근데 그러면 이 객관적 수학을 학생들에게 그냥 그대로 주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교수학적 변환이라는 걸 거칩니다. 교수학적 변환을 통해서 객관적 수학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다듬어서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같은 뿌리에 있던 애들도 같은 뿌리로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실 대학교에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사실 금방 나올 텐데 뭐 인수정리 관련해서도 문제집에서 되게 많이 써져 있는 게 최고창 계수의 약수랑 상수항이 약수를 했을 때 거의 풀마가 뭐 A가 되는 값의 뭐 후보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소개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각 계획인데 일단 제가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완강이 언제일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대학생이고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빠르게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는요, 마플 교과서랑 마플 시너지로 하겠습니다. 주교재는 마플 교과서랑 마플 시너지로 하고 플러스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각 강좌별로 PPT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PPT에 있는 내용은 거의 그 단원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단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필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정리를 하시는 걸 하고, 그래서 저희 강의는 좀 크게 보면 1강인데요. 1강 내에 총 4개의 서브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판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뭐 PPT에 어떤 주제를 띄워놓고 거기서 알아야 할 점들 이렇게 다 적어 놓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문풀이 필요하겠죠. 문풀을 마플 교과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풀을 하고 사실 네 번째까지 다 문풀이에요. 근데 마플 시너지고요. 마플 시너지고 그리고 이걸 좀만 내립시다. 이렇게 하면 마플 교과서 마플 교과서의 뒤에 뭐 노멀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랑 시너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사실 개념 강의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아마 개념 강의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개념 강의고 이쪽은 숙제가 될 겁니다. 숙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잘 풀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풀이를 한두 개로는 한 개로는 잘 안 끝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두 세 개 다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뭐 1단원까지 하면 요렇게 풀 수 있어. 2단원까지 하면 요렇게 풀 수 있고, 뭐 3단원까지 요렇게까지 풀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유튜브 저 밑에 그 뭐노요? 그 저 밑에 댓글창 같은데 잘 기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전부 다 제가 모든 문제 다 풀 예정입니다. 거의 한 3,000문제가 되는데요. 제 방학 동안 3,000문제를 다 풀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들긴 하지만 다 풀 예정이고요. 뭐 사실 강의를 찍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외를 하든 학원 수업을 하든 공통수학 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어떻게 복습을 하나요? 라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강의를 찍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찍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강의를 찍은 걸 조금 오픈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좀 고생을 하면서 강의를 찍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00문제를 찍어야 하는데, 그래서 완강 일자가 언젠 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곱셈공식 외워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랑 보는 게 조금 다를 거고 시야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금 버티시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